안녕하십니까. 하늘다리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네요. 눈이 아니고 비가 오고 있어요. 날씨가 좀 푹한 곳도 있는데 오늘은 현장 리뷰가 아니고 이거를 많이 궁금해. 의외로 또 정리가 또 안 돼 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축 빌라 분양, 말 그대로 일반 중개 물건이 아니고 분양 물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제 손님을 만났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조금 흔히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빌라 분양을 좀 구분지어서 좀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선분양이죠. 입주 한 3년, 4년 전에 이렇게 선분양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분양, 이제 준공이 임박했을 때쯤 해서 건물이 다 올라가고 실제 물건을 보고 외관도 보고 주차장도 보고 실물을 보고 계약하는 게 이제 후분양, 요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서 시스템 아니면 요 절차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분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양사업 본부가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가 있고 거기에서 분양사업 분양팀들이 자체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건설사의 직원분들이 나와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팀별로 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을 진행을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분양이면서 대부분은 건축주 직영 직원이 아니고 흔히 외주를 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에요. 분양팀별로 입찰을 해서 어디가 잘 팔 수 있는지, 어디 분양팀이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빠르게 팔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출 부분 관련해서는 대출을 좀 잘 풀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을 다 듣고 나서 이 팀이 좀 분양팀이 일을 잘한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용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분양팀이 세팅이 되고 나면 그 외에 이제 손님을 대는 매수 작업을 하는, 흔히 이제 부동산이든 컨설팅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쭉쭉 안내를 하는 부분.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에 따른 이렇게 절차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회원님들, 구독자님들이 좀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는 내가 그 현장을 원해서 입지 분석을 하고 위치, 이제 동호수를 고른다는 개념이라면, 빌라 같은 경우는 한 현장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한 네다섯 군데 여러 현장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장을 여러 개 중에 고른다고 하면 현장별로 이제 장단점이 다 틀려요. 입지적인 부분도 약간씩 틀리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양팀들은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장점은 조금 포장을 많이 하고 단점은 좀 축소시키는 이런 경향의 브리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내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여기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로 약간은 좀 몰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판단력을 조금 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쪽에 안내하는 사람 중에서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할인을 해주겠다, 아니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뭐 옵션을 뭐 냉장고든 세탁기든 주겠다,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 사실은 몇백 선에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얼마 이사 비용 뭐 옵션비 해서 몇백만 할인해주겠다는 말 때문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셨다가 후회하는 부분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짚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가 그냥 끝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고층형도 많지만 고층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거 오피가 많아요. 오피스텔 허가죠. 오피스텔 허가에다가 뭐 그냥 다세대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은 근생주택 없지만 상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허가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주거 오피가 많아요. 그럼 주거 오피 같은 경우는 대출 부분이 좀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취등록세가 다르기 때문에 취등록세 관련해서 얼만큼의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 체킹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확장 부분을 내가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것저것 또 식기세척이라는 옵션 부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빌라는 대부분 세팅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뭐 확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대부분의 확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옵션도 추가적으로 일괄적으로 옵션이 뭐 팬트리장 넣어준다거나 냉장고 준다거나 이런 기본 세팅된 옵션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분양계약서를 쓸 때 특약상 부분 체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대출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세팅된 금액에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 협약이 돼서 세팅이 돼 있지만은 빌라 같은 경우는 개개인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도 다 틀려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출을 진행할 때 뭐 월 불이백이 얼마라든지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잔금일에 최대한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앞당겨서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약간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날짜를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이런 부분이 체킹이 잘 돼야지 나중에 무리 없고 분란의 여지가 없겠죠. 아파트랑 빌라 분양은 선분양, 후분양 이런 개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집을 사셔야지 내가 뭐 자금 계산하든지 뭐 이사 계획을 잡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쟁이 없고 이렇게 유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차이를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다리 김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